3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인 일탈인지 구조 문제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해당 토지를 몰수할 수 있는지 등 법적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등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택지 개발과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한 겁니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에 대한 처벌과 토지나 부당이득 몰수 여부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 1항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은 징역과 벌금은 함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형사처벌 관건은 사전에 신도시 지정이나 개발 정보를 인지했느냐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인지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별다른 연고가 없는 곳에 LH 직원들이 단체로 토지를 구매한 점으로 미뤄 개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왜 그 땅을 샀는지 단순히 투자를 했다. 이게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갑자기 그 주변에 예를 들면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특히 땅을 구입해서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소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이제 봐야겠고. 특히 LH 직원 여럿이 같은 필지 지분을 매입한 점, 이른바 쪼개기를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개발 가능성 인지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뤄온 방효석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특히나 조직적으로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모해가지고. 그렇다면 공모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소명을 들어봐야겠죠. 그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다라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 게 소명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내부 정보 이용해 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형사처벌과 함께 또 다른 관심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를 몰수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 3항은 해당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LH 직원은 공공기관 직원이니만큼 불법 범죄 행위가 입증된다면 토지나 부당이득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박진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위는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을 의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했을 경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LH 임직원에 해당된다면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다만 실제 신도시 개발 논의가 있었는지, 이를 알았는지, 단순히 신도시 개발 논의가 있었던 정도를 내부 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조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주식이 화랑새를 맞으며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피데스 정민규 변호사를 만나 주식 리딩방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며 사기 행각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하는데 신세아 기자입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검색창에 주식을 넣어봤더니 100% 무료방 급등주 테마주 추천 전문 주식 단타방, 급등주 단타, 주식 단타 정보 같은 채팅방들이 주르륵 뜹니다. 주식 관련한 알짜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들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KB금융지주 총괄 준법감시인을 지낸 정민규 변호사는 상당수 주식 리딩방은 불법 행위가 판을 치는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이게 주식 리딩방 관련해서는 단순히 형사상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그런 거래 행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우선 유명인이나 유명 회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사람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 어피티처럼 메리츠 증권의 존리 사장을 사칭해서 존리 사칭한 존리 대표의 주식 리딩방.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회사나 또는 유명인을 사칭해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고 유료 회원 가입하는 경우. 정민규 변호사가 말하는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 불법행위 백화점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는 최소 수익률 200% 보장하겠다. 또는 우리는 적중률이 뭐 100%다. 그렇게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또 유료 회원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형법상의 사기죄가 되거나 감언이설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놓고 투자자들을 지렛대로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약간은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 같은 게 있는데 좀 더 질이 나쁜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운영자가 자기가 먼저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 종목이 정말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니까 사라. 또는 어떤 특정한 호재가 있다. 재료가 뜰 거니까 사라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면은 자기는 팔아치우고 나가는 거죠. 일단 먹튀를 하면 다음 수순은 배째라라는 게 일종의 공식처럼 돼 있다고 정민규 변호사는 말합니다. 막상 가입하고 나서 정보가 안 맞으니까 이거 환불해 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갑자기 환불을 못 해준다. 또는 갑자기 계정을 폐쇄하면서 우리 모르겠다라고 이제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배째라식 여러 가지 다양한 행태의 지금 불법 행태들이 지금 보이죠. 이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기 등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정민규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또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약간의 과장 광고는 누구나 다 거래 행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상적인 부분을 너무나 지금 초월해서 오버해서 과장 광고를 하면 그게 기망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기죄 관련해서는 그런 기망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주식 리딩방 안에서 나름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민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게 팀워크라 그 운영하는 방장이 있고 실제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바람잡이나 찍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같이 사기를 친 거기. 정민규 변호사는 피해자를 규합해 이런 불법 리딩방을 모두 형사고소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기죄 공범으로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저희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여자들 모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처벌받게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더불어 불법 행위에 기인한 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소송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이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 구제받을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합의금 명목이나 또는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렇게 주식 리딩방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주식도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쉽게 말하면 따라가서 샀다가는 갑자기 주식이 가격이 빠지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또 차트 분석도 하고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남의 그 조언이나 주식 리딩방의 조언은 참고로만 하자. 결국은 공짜 정심은 없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매주 1회씩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코너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금융계 쪽에서 지금 핫 이슈라고 하는데 메리어트인 라스베가스 DLS라고 좀 어려운데 단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언급한 메리어트인 라스베가스 DLS 상품, 이거는 뭐 어떤 상품인가요?
네, 이번 라스베가스 DLS 상품은 네. 더 메리어트 앳 드루 라스베가스라는 네.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네. JP모건과 이제 도이치뱅크가 선순위, 그리고 네. 국내 금융기관은 주로 후순위로 투자하였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네. 리조트 개발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서 네. 이제 현금이 발생하면 먼저 이제 도이치뱅크와 JP모건이 돈을 받아가고 네. 그 뒤에 이제 남는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받는 구조로 설계됐는데요. 네. 저당권이랑 좀 비슷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 상품 판매할 때는 네. 6월께 판매를 했는데 네. 작년 6월에 판매했는데 은행보다 이제 높은 이율이랑 이제 네. 대형 증권사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하지 않나라고 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한 400억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손실이 발생을 한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네, 손실이 현재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손실이 현재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예, 국내 투자자들이 일단 그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JP모건과 도이치뱅크가 다 돈을 받아가고 네. 그 뒤에 이제 현금이 남아야지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회수가 가능한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로 네. 카지노와 리조트 산업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즉 처음 2019년 상품 판매할 당시와는 매우 다른 시장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 회수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DIL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DIL은 이제 그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네. 채권자가 내가 이거 돈 못 받으니까 네. 그냥 물건을 그냥 내가 처분해 버리겠다. 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선순위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처분을 해버리니까 네. 이 리조트 산업 뭐가 있어야지 이제 여기서 현금이 발생할 네, 텐데 네. 이게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후순위 투자자들인 국내 금융기관들은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을 사실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한 대상이 애초 투자한 대상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네, 뭐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황이 투자 당시와는 뭐 완전히 바뀐 건데 뭐 투자자들 반응이나 입장은 뭐 어떤 건가요? 예, 현재 이제 투자자들은 네.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기도 하고 네.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판매 과정에서 네. 이제 증권사가 불안전 판매를 했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나 판매 과정에서 이제 증권사 직원들의 뭐 진술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네. DIL 조항이 존재 자체를 판매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먼저 이제 핵심 쟁점은 이제 네. DIL이라는 조항이 존재까지 판매사가 이제 상품 판매할 때까지 이제 파악을 해야 하느냐. 네. 그리고 이 조항이 존재를 하는 거 알았다면 네. 여기까지 이제 투자자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양쪽 분쟁이 결과가 이제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DIL 조항이라는 게 뭐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이걸 좀 쉽게 간단하게 한 말씀 설명 더 부탁드릴게요. 예, 그 DIL 조항이라 하면 네.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예를 들면 네. 돈을 빌려준다든지 네. 투자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빌려준다든지 해서 이제 저한테 돈을 이제 되돌려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현금이 없는 겁니다. 네. 현금이 없게 되면 네. 이제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네. 개발 사업이 이제 좀 진행된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물건을 그냥 저한테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제가 이 물건을 누구한테 팔아서 그 대금을 이제 제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현금 빌려주고 현금으로 못 받을 것 같으니까는 그거에 상응하는 뭐 물건으로 대신 뭐 대납받는다 뭐 그런 조항인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외국 뭐 도이치뱅크, JP모건 이런 데들이 원래 투자 대상이었던 뭐 뭐라 그랬죠? 저기 리조트 이런 것들을 지금 네. 그냥 받아가고 있어서 이제 네. 그게 투자 대상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이제 그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네. 투자자가 가진 것은 사실은 자기가 이제 판매 과정에서 네. 작성한 서류들밖에 없습니다. 네. 보통 거기에는 이제 상품의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였다, 뭐 이런 네. 좀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돼 있는데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투자자들이 접촉하는 것은 오직 판매 창구밖에 네.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네.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주장 대 주장으로 네. 금융기관과 부딪히면 투자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최초 민원 발생 시에는 이제 그 금융기관 담당 직원들도 네. 투자자들이 자기 고객이니까 이제 우호적인데 네. 분쟁이 고도화되면 이분들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방어적이 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민원 제기할 당시부터 네. 이제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상대를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판매사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뭐 증거나 정황 같은 거를 수집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나 아니면 분쟁에서 네.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증거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데 다행히 이번 3월 25일에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투자자들이 정보 획득 권한을 대단히 확대시켜 놨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분쟁에서 투자자들이 정보가 없어서 이제 패소하게 되는 경우는 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피해가 좀 줄어드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려면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특가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부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부 행위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 집단은 금호 아시아나로 모두 13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거래 실천 모임이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미래에셋 12회, 한진과 CJ 10회, 롯데 7회, 현대중공업, SPC, KCC 6회 등 순이었습니다. 주택 소유권을 놓고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격분해 동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